와히드. 와히드 이제 널 엿먹일 시간이야. 와히드 이제 널 엿먹일 시간이야. 와히드. 블라디미르 푸틴이 세계 무대에서 망신당했어. 그가 동맹국들에게 러시아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라고 해온 거대한 거짓말이 크렘린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어. 약 1년 전 2024년 12월 8일 푸틴의 절친 바샤르 아라사드의 독재 정권이 시리아에서 무너졌어. 러시아군이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나라에 2개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아사드의 몰락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러시아가 허세만 부리는 종이호랑이라는 사실이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묶여 자국 밖으로 힘을 제대로 투사하지 못해. 이제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리아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다. 그는 푸틴이 아사드를 구하려고 허둥지둥하며 허세를 부렸다고 밝혔다. 이런 당황은 원칙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가 시리아에 가진 몇 안 되는 기지를 지켜서 전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었어. 더 나쁜 것은 시리아와 이란 관리들 모두의 새로운 폭로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신들의 동맹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을 여러 번 배신했고 심지어 적들과 비밀리에 합의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 이 이야기는 시리아 참사가 러시아 위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으로 이란부터 쿠바 등 크렘린을 신뢰하는 모든 국가에 해당한다.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1년 전 전 세계에 한 거짓말부터 시작할 거야. 오늘은 시리아 함락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의 발언을 들어보자.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거야. 대통령님, 당신은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번 주 모스크바에서 암살당한 장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지했던 시리아의 지도자도 축출당했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면 더 약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타협하실 생각입니까? 무엇을 제안하실 건가요? 당신은 시리아에 대해 말씀하셨죠? 당신은 시리아에 대해 물었죠.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과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도요. 그들은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러시아의 패배와 실패처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결국 10년 전에 시리아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러리스트 소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나라에서 본 것처럼요. 또한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아사드 정권에 맞서 정부군과 싸웠던 그 집단들조차도 내부적으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테러 조직이라면 왜 그곳에 가는 겁니까? 그건 그들이 변했다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목표가 더 달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겐 시리아에 지상군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사 기지는 2곳으로, 하나는 공군, 다른 하나는 해군 기지입니다. 공중전, 해상전입니다. 푸틴은 아사드의 몰락이 시리아 내 러시아 기지나 군대와 무관하다고 세계가 믿길 바랐습니다. 리틀 블라디미르에 따르면 그들은 아사드를 방어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그를 전복시키는 데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새로운 시리아 대통령에게서 듣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필사적으로 허세를 부리며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반군 세력조차도 푸틴이 자신의 허세를 뒷받침할 힘이 있다고 실제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시리아 새 정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정말로 그리고 진짜로 절박하게 시리아에 있는 자국의 기지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지 같은 게 없으면 러시아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리아의 새 국기가 모스크바에 개양된다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게 느껴졌을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예를 러시아 전투기들이 캐치메이밈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려 아흐메드 알 샤로 반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크렘린궁에선 모든 일이 잊힌 듯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대우를 한 적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시리아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정치 상황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와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항상 한 가지, 즉 시리아 국민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공군기지와
다른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입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 해안의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는 모스크바가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신뢰 거점입니다. 어제는 시리아가 독재자 아사드로부터 해방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신임 대통령 알샤라는 러시아가 아사드 생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팀은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전, 공격 중, 그리고 공격 후에도 정치적 준비가 있었고 전투 중 예상되는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레포 서부 시골을 장악했을 때 러시아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이미 점령한 것만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정권의 상황이 무너졌다는 의미로 해석했고 우리는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했고 신께 감사하게도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람둘릴라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넘었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러시아의 레드라인 목록에 또 하나를 추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전달되고 크림반도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주고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주고 미사일을 공격하고 F-16을 주고 이제는 시리아까지 장악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곧 블라디미르 푸틴이 조치할 거라 확신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니까요. 여기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푸틴이 시리아를 돕지 않은 이유는 바샤르 아라사드가 푸틴의 얼굴 생김새를 뒤에서 놀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에서 유출된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영상에서 아라사드는 아주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이 얼마나 많은 성형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해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푸틴이 얼마나 부어 보이는지 보셨나요? 그 모든 게 다 수술 때문입니다. 푸틴은 수술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65살입니다. 그 영화는 그를 많이 드러내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 예전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바샤르 아라사드가 집권 중일 때 영상인데 불과 며칠 전에 중동 언론사에서 공개됐어요. 이 중에서 제일 웃긴 건 지금이에요. 아라사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영상에 러시아 번역을 붙이고 러시아 외무부를 태그해 아라사드 추방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존경하는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치하긴 하지만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많은 시리아인들이 아라사드 정권에서 끔찍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전 기간 동안 아라사드 군대가 자국 시민들을 공격하고 화학 무기를 사용해 자국민을 가스 공격했던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기 시리아 공습으로 어머니가 다친 직후 인터뷰를 받은 한 아이의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그 아이입니다. 왜 여기 앉아 있나요? 바샤르 아라사드가 우리를 죽이고 약탈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물만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우리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우리는 여기서 물을 마실 뿐이에요. 그는 바보예요. 정말 그래요. 왜 울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털고 부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저는 평화롭게 살고 싶었고 그건 쉬웠어요. 그가 당신들의 집을 파괴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물을 마시며 두 사람이 함께 머물길 기다리고 밤새 그들과 함께 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은 시리아인들이 아사드가 축출됐을 때 축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시리아 정부에 대한 주요 비판으로 이끕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아부 무함마드 알줄라니, 그는 과거 알케다의 고위 간부였으며 실제로 이라크에서 미군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군에 체포되어 약 5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시리아로 가서 HDS라는 단체를 만들어 시리아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을 지지하고 그의 정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아 통치자를 백악관 오보로피스에 초대해야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는 확실히 변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케드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지도자들이 국민과 세계에 거짓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이 상황을 설명할 좋은 비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댓글로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마치 암이 사라지거나 암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암이 사라져 당분간 긍정적입니다.
지금 시리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는 확실히 변한 사람처럼 보이고 게다가 나라 안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 독재제에 비해 시리아 경제와 국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하늘에서 본 것만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방금 들은 소년의 연설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바샤르 아라사드 군대에서 불평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시리아로 돌아와 지난 1년간 나라가 겪은 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어린아이였고 학교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비행기 소리와 숨는 곳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의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두려운 눈빛. 나는 내 동생들을 지키는 법은 배웠지만 내 이름을 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계속 잘해봐 친구. 그리고 7살 때 어느 날 밤 나는 가스 폭탄을 받고 우리 동네와 내 친구들의 아이들 유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집을 뚫고 들어오는 총알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나가지마 아들아 나가지마. 그때 나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는 어머니가 피투성이로 땅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계속 자문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뭘 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우리는 바샤르 아라사드입니다. 우리를 죽이세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들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물을 채우고 마시고 있는데 왜 그들을 죽이지 않는 거죠? 왜 그들을 죽이지 않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건 죄송합니다. 사과드려요. 하지만 이 영상 10분 전에 제 어머니가 다치셨고 아직도 장애가 있으십니다. 저희는 14년 동안 나라에서 나라로 천막에서 천막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께 감사드리며 그 눈물은 슬픔과 두려움이었지만 오늘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저희는 14년 동안 고통받아왔고 이제 남은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시리아, 당신을 위해 다마스쿠스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마을과 집을 떠났고 제 어린 시절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희생된 이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리 무스타파 알 모하메드입니다. 저는 시리아가 다시 숨쉬고 그 자녀들을 다시 품에 안는 꿈을 꿉니다. 지난 1년간 시리아 내부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리아는 아사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평화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이런 흐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시리아를 보며 러시아가 신뢰할 파트너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러시아 동맹국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이나 러시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이제 시리아를 가리키며 모두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삶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완벽한 예가 이란입니다. 이란 전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해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러시아가 이란의 세계 평화 달성을 원치 않는다고 담했습니다. 러시아에 더 많은 지렛대를 주고 푸틴에게 없던 동맹국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나세르 칸디리 카셈 솔레이마니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이 나를 모스크바로 초대했을 때 푸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일은 JCPOA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저는 러시아가 JCPOA를 약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말장난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중요한 나라이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항상 우리의 이웃으로 남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이란 관련 두 가지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와 정상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러시아의 레드라인입니다. 위협이 아니라 40년 동안 러시아와 상대해온 그들의 입장일 뿐입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이란은 세계와 직접적인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계산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가 세계와 충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분열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외부 세계와의 부패한 관계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몇 달 전 이란이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았던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패배해 이란을 도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많은 약속을 하지만 막상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면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12일 전쟁 동안 이란은 러시아에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안전 때문에 다른 나라에 방공 시스템을 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나요? 이제 더 많은 이란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죄송하지만 이것은 무사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아무런 도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5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도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8년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약들과 전략적 양해각서, 군사 및 안보 협정 등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8년 전쟁 때도 물론 시리아가 조금 도와주긴 했고 그때는 북한에서도 약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12일 전쟁 중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을 돕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동맹인 척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맞춰보세요.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 허세를 폭로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의 속도를 알지 못했고 이들리브의 주둔한 병력들이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든 정치 전문가든 단 11일 만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쟁이 끝난 후 시리아 내에서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이란군의 주둔과 관련해 특정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 개입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때 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감한 군사시설, 특히 방공 시스템을 계속해서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게 된 바로는 이것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와 일정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 내부에 어떤 장애물도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이란인들은 그 합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다시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란 관리들은 이제 이란 국영 TV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 국영 TV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매우 중요한 점은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와 테헤란의 관계 확대,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과의 관계 확대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에서 군사 협력이 이루어질 때조차도 이 협력의 마지막 단계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정보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연계된 세력의 거점을 공격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란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의 S-300 미사일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종종 기본적으로 교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세요.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이 증거들은 고려되지 않았고 검토되지도 않았으며 사실상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워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고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들과는 상관없이 그 현실은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 관리들은 러시아를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왔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지란 드론은 러시아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이름만 바꿔 사용한 것입니다. 처음엔 이란이 러시아에 샤헤드 드론을 제공했지만 이후 러시아 내 공장 건설도 지원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드론 설계도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러시아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나라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항상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다른 나라를 도우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추가 영상도 확인하세요. 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한 것은 전혀 불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메드더스가 불제를 그 무죄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에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터키와 상당 부분 협력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2일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세요. 우리는 그들이 말로만 지지했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란이 정말로 도움을 요청했나요? 제가 알기로 이란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지원을 보여줄 수도 있었죠. 예를 들어 전반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리아에서 함께 일하던 시기에도 이스라엘이 우리 군사기지를 자유롭게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러시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일을 더 잘 해냅니다. 사실 그건 히치였어요. 제가 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러시아에게 자신들이 공격할 계획이 있다고 미리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알리지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 저한테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런가 보네요. 이제 이란도 러시아가 배신한 동맹국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 아르메니아, 리비아,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사드, 이란까지 포함되네요. 이 목록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훈은 단순합니다. 푸틴을 믿는다면 남은 날을 세야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아래에서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올해 말까지 200만 구독자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제 4,000명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몇 달간 러시아 선전 기계가 온라인에서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유튜브에서 저희를 퇴출시키려 하고 러시아 봇들은 트위터에서 공격하며 보기 원치 않는 영상도 신고합니다. 저희는 독립 언론의 힘을 믿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막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께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니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는 최근 베이식스 인사이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미국 장군, 네이비실, 베스트셀러 작가 등 전문가들과의 독점 영상과 대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과 전 세계에서 나오는 최신 소식도 분석해 드립니다.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식스인시der.com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비즈니스 베이식스에 큰 힘이 됩니다.